여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온 미국 어머니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인천공항을 본 그녀는 거대한 공항의 크기에 압도되는데요. 그리고 입국하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름이 적힌 환영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밝은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가던 그녀는 이상하게 낯익은 듯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과연 그녀가 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주 플린트에 사는 올리비아 코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사연을 꼭 전달하고 싶어 한국어 번역기와 한국어를 잘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플린트에서 자란 저는 19살 때 낳은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았는데요. 원래는 임신 때문에 급하게 결혼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 맞고 사는 삶을 버티지 못해 도망쳤습니다. 남편하고 있었을 때와 달리 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양육비를 받으라고 했지만 인간 말종인 그 인간한테 굳이 양육비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좀 크자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노점상에서 핫도그를 팔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하러 다녔죠. 부모님은 저를 보고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플린트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거든요. 여자 혼자 어두워진 저녁에 일할 만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노점에서 핫도그를 팔고 퇴근 시간이 되자 가게를 정리하던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동양인 남자가 제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더니 핫도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약을 하는 불황자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렇다기엔 옷이 너무 멀쩡하고 냄새도 안 났습니다. 다만 얼굴이 퀭하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걱정이 된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젓더니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계속 굶은 상태라면서 휴대폰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돈이 없지만 계좌를 알려주면 꼭 살해하겠다고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계속 굶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미국 여행을 왔는데 도둑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뺏겨 모든 걸 털린 상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대사관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려고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절벽 위에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울기 직전인 그를 불쌍히 여긴 저는 그에게 핫도그를 만들어줬고 휴대폰도 빌려줬습니다. 그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린 뒤 핫도그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네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는데요. 그는 지인이 여기로 오기로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넙죽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살해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 붙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남자는 연락처가 안 되면 은인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올리비아라는 이름만 알려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돈이 없어 굶고 있는 미혼모나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동양인 남자가 생각나 핫도그를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몇 년 뒤 아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남부끄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고 또 저와 같이 혼전 임신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 딸아이의 이성관계에 보수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딸 헤이즐이 가능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남자친구를 사귀길 바랐으며 노출 있는 옷이나 짙은 화장을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억압했던 탓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자기 주장이 뚜렷했던 딸은 저에게 점점 반항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잘못된 양육 방식을 딸의 반발을 낳았고 보란듯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남자를 사귀더군요. 어린 나이에 벌써 문신이 있는 데다가 주변에서 평판도 안 좋은 남자아이였죠. 갱단에 가입했단 소문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놈이랑 사귀냐고 말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남자와 함께 동거했습니다. 제발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종용했으나 헤이즐은 제 말을 듣기 싫은지 연락까지 끊어버렸죠. 제가 딸을 몇 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본 저는 오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의처증에 걸려 우리 딸을 사정없이 해코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면서 제 딸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딸은 그 뒤로 몇 차례 얼굴에 수술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 건강은 되찾았지만 딸의 얼굴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칼로 그은 자국은 그대로 흉터가 되었고 딸은 내색은 안 했지만 밤늦게 혼자 자기 얼굴을 보고 흐느끼곤 했습니다. 그걸 몰래 지켜보는 제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저는 딸의 흉터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비싼 미국의 실정상 흉터 제거 수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범죄 피해자 보상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저소득층이라서 보건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흉터 제거를 잘하는 곳이라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메디케이드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을 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이라고 해도 의사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는 것보다 보험이 안 든 환자나 사보험을 든 환자들이 환급률도 좋을 뿐더러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환자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으면 저는 수억 대의 돈을 내야 했고 저에겐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페이스북에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계신다면 제발 메디케이드를 한 번만 받아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제 글을 본 사람 중 어떤 남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이 한국 병원이라서요. 비행기표는 드릴 거고 수술비도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 한국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자마자 사기꾼이네라는 생각이 들어 답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한국까지 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낚시에 누가 걸리나요?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희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수면약을 몇십 알씩 먹은 딸은 병원에 실려갔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지독할 정도로 조용하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송장이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흉터를 몇 개라도 만들어야 딸이 살겠구나 싶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번에 한국 병원 의사라고 메시지 보내신 분 맞죠? 제가 한동안 바빠서 페이스북을 못 들어와서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직 늦은 게 아니라면 말씀해 주신 병원이 혹시 어디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있는 병원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웠지만 이틀 뒤 남자가 저를 위해 진짜 티켓을 구매해 예약 발권 확인서를 보내주자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무비자 입국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와 딸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우리 모녀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플린트에 있는 비숍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환영홀 쪽에서 저와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이름이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어디서 봤나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딸이 옆에서 중얼거리며 배고파 죽겠어라고 말한 순간 바로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굶주린 배를 안고 배고프니 핫도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던 그 아시안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남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당신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저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건 그였습니다. 그는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지금 병원으로 이직하기 전 조금 시간이 남아 미국에 사는 친구도 보러 갈 겸 여행을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대낮에도 위험한 구역에 들인 그는 복면을 쓴 남자에게 걸려 소지품을 탈탈 털렸고 노숙하다가 겨우 저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은혜를 갚기 위해 공원으로 다시 갔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가 핫도그를 팔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핫도그를 한 곳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리를 옮겼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걸 몰랐으니 마주치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틈날 때마다 올리비아라는 이름을 페이스북에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올리비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이스북의 필터 설정으로 플린트시에 있는 사람만 찾는다고 해도 올리비아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념 끝에 기어이 저의 페이스북을 찾아낸 그는 제가 딸의 흉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마중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별것도 아닌 내 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는 자기와 함께 온 다른 일행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의료 통역사였고 나머지 2명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들은 모두 아시안 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여자분은 그의 동생으로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자분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여동생분과 결혼한 매제로서 딸아이의 수술을 집도해줄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우리 딸은 다음날 바로 수술받았고 다행스럽게도 경과가 좋았습니다. 완전히 흉터가 말끔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옅어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얇게만 파운데이션을 발라 화장하면 그 흔적조차도 사라졌고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온 딸은 활기를 되찾았고 놓아버렸던 펜을 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며 취미생활로 뷰티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주 자그마한 선의를 잊지 않고 벼랑 끝에 몰린 딸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